법의학이라는 게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학문인 것 같은데 왜 법의학에 60분밖에 안 계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은 봉급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7년에 국과수에 입사를 했을 때 그 레지던트로 있을 때 월급보다 적었어요. 분명히 이제 경력도 쌓였고 위치도 높아졌으니까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일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은 많고 급료는 적으면은 아무래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급료는 조금씩 올라가지고 지금은 대학이 월급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월급이 많아져서 간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그 사이 국가수가 또 월급이 올라서 그러면 다시는 못 들어가나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싫어요. 아니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도. 난 그랬으면 좋겠어. 와, 이상수생을 보고 어떻게 저 월급이 적게 보이는 관상으로 보겠어. 제가 투자자로 맞췄죠. 보시면 뭐 우리 넉넉해 보이잖아요. 저 즐겁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표정도 밝으시고. 예, 그럼요. 정말 매일 나아져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매일 나아졌죠. 뭐 학교할 때 여행 가고 우리는 안 가요. 스폰서도 없고 각자 알아서 다니면서 2명 이상 타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존성이 없어요. 타인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홍보 맞죠? 법의학 홍보. 아니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한. 서운함이 없다니까. 서운함이. 서운함이 없어. 서운함이 없죠. 우리가 안 지치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안 지치시면 우리만 안 지치면 돼요. 그건 아니 모르죠. 지금 후배로서 이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국가수에 왜 법의관이 안 올까? 왜 의대생들이 법의학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그걸 생각을 할 때 다들 봉급이 적어서 단순히 그냥 네, 경제적 대우, 돈으로 사회적 생각하는 대우가 좀 부족해서가 아닐까라고 다들 일단은 그 부분부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전혀 모르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온 사람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정말 하고 싶었으나 결국은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처우나 환경 개선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은 그래요. 충원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왜냐면 누군가 와야 되니까. 아까 전에 뭐 대형 참사 얘기 나왔지만 저는 혼자 있는 치과 의사니까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네. 제 일은 누가 커버를 못 해줘요. 돌아오면은 감정 의뢰가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또 혼자 해결을 해야죠.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어느 순간에는 치과 의사가 이제 4명이 동시에 너무 국가수에 다행이다. 있게 됐었죠. 충을 늘리신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아무리 늘려도 결국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은 뭐 10년에 한두 명씩 나오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후배가 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똥차 치워주는 심정으로 나왔죠. 이게 이제 대학이라는 곳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해서 많은 현장의 경험을 갖고 어느 정도 되면 익숙해진 열매를 다시 대학으로 가서 후진한테 다시 뿌려주고 이 선순환 구조로 이제 나와진 거죠. 혹시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다른 작전 없으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준 게 나는 이미 시신기증을 약속을 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해부학자이면서도 후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몸을 기증해서 내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시신 기증이 법의학 발전에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하는 법의인류학 분야에서는 사람의 시신을 기증받아서 부패하는 과정들을 관찰하는 야외 법의학 실험실 같은 곳이 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바디팜이나 시체 농장으로 찾아보시면 외국에는? 있습니다. 용의 선상에 몇 분이 올라오겠지만 데이터들과 비교했더니 사후 경과 시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제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학생들 시신 해부 그 시신 기준이 아니고 네네. 이제 시체 농장에서 부패의 속도랄지 뭐 이런 쪽에 쓰여질 수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외국의 경우는 이제 살아계실 때는 그 희
또는 그녀, 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더 바디, 시체 또는 it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서양인들은 시신을 기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망자를 굉장히 예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공고를 내요. 시신을 기증받아서 썩히겠습니다. 그럼 어느 유가족분들이 그거를 용납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저부터도 시신 기증을 그 후학들을 위해서 해줘서 후배들이 이제 제가 썩는 것들을 똑같이 관찰해 가면서 이제 그런 걸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약속을 하셨다. 하고 있어요. 예. 아, 살면서 뭐 바디팜 이런 거 태어나 처음 지금 들어보고요. 나는 아까 바디파 그 시신 기증에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해부와. 나도 그런 근데 걸 몰라요. 다른 부분이면 진짜 아내분 아세요? 아직 모르죠. 그럼 방송 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 그래도 제 뜻을 그냥 뭐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해주고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장기 기증하고 시신 그 해부용 시신 기증하고 바디팜하고 물론 이제 자기는 똑같을 수 있는데 가족이 받아들이기 예를 들어가지고 아내가 자기 남편이 썩어가는 것 같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아내가 얼마큼 될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저도 해부학교실에 있으니까 제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동의를 하는데 바디팜으로 내 시신을 내겠다는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하물며 거기 같이 있던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꽤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나는 또 거꾸로예요. 차라리 학생들의 시신 해부용으로는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바디팜은 나는